내란 극복,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22일 종합보고회를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이 논의 결과를 국방 개혁과 국정 과제 실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군 해난 구조전대 SSU 심해 잠수사들이 혹한기 내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 임무 절차를 숙달하고 바다 수영과 고무보트 패들링 등으로 이뤄진 철인중대 선발 경기로 동계 구조작전 태세 확립에 필요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이 빈틈없는 경계작전을 위해 정찰용 드론 조종사 집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운용 요원들은 조종술과 함께 드론으로 획득한 정보의 보고와 이를 바탕으로 임무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등 전술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부대는 드론을 활용한 정찰, 감시, 수색, 구조, 기지방어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의 정체성 회복과 미래 설계를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던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종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합동위는 미래 전략과 헌법 가치 정착, 방첩 보안 재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국방을 위한 다양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오히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을 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과거와의 단절과 군 정체성 회복을 선언했던 안 장관. 이러한 의지는 두 달 뒤인 9월 30일 5개 분과로 구성된 내란 극복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2일 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을 결산하는 종합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관한 안 장관은 합동위는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온 홍현익 위원장은 이번 논의 결과가 군 신뢰 회복과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권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과 주요 국정과제 실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전쟁기념관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은 K방산 홍보의 전초기지 역할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K방산 최신 성과를 전시에 반영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1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10여 개 주요 방산기업 실무진이 전쟁기념관 국군발전실을 둘러보고 전시 개편 방향과 향후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앞서 16일에도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가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현장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전쟁기념관 내 최신 방산장비 전시 보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위산업 현황을 해외 국방 핵심 관계자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기 위한 전시 개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이 혹한의 바다에서 내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별로 경쟁해 철인 중대를 뽑는 경기도 눈길을 끄는데요. 박인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맹추위와 함께 칼바람이 몰아치는 진해 군함.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안에 맞춰 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혹한기 내한 훈련.
심해 잠수사인 SSU 대원들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구조작전 태세를 갖추도록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겁니다. SSU 대원들은 해상에서 인명과 선박 구조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만큼 전문성은 물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수입니다. SS는 국민과 전우를 지킬 수 있는 곳이라면 대안의 추위 속에서도 바다에 뛰어들어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훈련 첫날 대원들은 스쿠버 장비를 활용해 가상의 익수자를 탐색, 구조하는 임무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훈련 둘째 날부터 이틀 동안은 3개 중대가 경쟁하는 철인중대 선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대원들은 첫 시합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의 수중 작업 능력을 겨뤘습니다. 다음 경기는 SSU 특수체조로 시작된 팀워크 평가. 단체 달리기와 고무보트 패들링, 오리발 바다 수영 등 3개 종목에서 승부를 가렸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고도의 구조작전 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SSU 대원들은 23일 20km 장거리 달리기와 맨몸 바다 입수를 끝으로 이번 혹한기 훈련을 마무리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12사단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을지 AI 교육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육군 3군단 예하 첫 인공지능 교육 거점입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12사단이 부대 내 을지 AI 교육 연구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은 사단장 주관으로 육군 본부와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단은 AI 시대에 발맞춰 군특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작전 환경에 적용 가능한 활용 방안 연구 거점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림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과 교육 협력 MOU를 체결해 온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군학 협력 연구도 추진합니다. 센터엔 강의실과 회의실, 스터디룸 등 학습 공간이 마련됐고 AI 교육에 맞춘 장비와 무선망을 갖췄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다중인증, 차단 체계도 적용됐습니다. 교육과정은 기본, 심화, 전문 단계로 구성해 개념 이해부터 실전, 문제 해결 역량까지 단계별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3군단 내 최초로 개소한 을지 AI 교육연구센터가 군 특화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작전 지역에 적합한 AI 활용법을 연구하는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사단은 실효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드론이 현대 전장의 필수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를 운용할 인적 자원의 육성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이 완벽한 경계작전을 위해 정찰용 드론 조종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태건 기자입니다. 육중한 몸체의 정찰용 드론이 강력한 로터음과 함께 이륙합니다. 해병대원의 섬세한 조종에 따라 상하 좌우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드론 조립 교육도 이어집니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면 버튼 누르고 고정하겠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완벽한 경계작전과 미래전장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찰용 드론 조종사 집체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완벽한 경계작전 수행을 목표로 드론 운영 요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중점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운영 능력을 배양했으며 이를 통해 요원들의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장병들은 기초 이론 교육부터 조종 실습, 또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드론 전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대는 해안과 강가에서 수로 정찰용 드론을 활용해 작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며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앞으로도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한편 전시 상황에서의 활용 방안도 마련해 호국 충성 해병대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제32보병사단이 인공지능 기반 미래작전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기업과 손잡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야전부대가 직접 AI 기술을 검증하고 사전에 시험 적용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에 나선 겁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육군 32 보병사단은 건양대학교와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군항민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단 임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해 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사단은 올해 핵심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로 AI 역량 강화를 선정하고 야전부대 AI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과 현장 적용형 AI 모델 개발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사단이 AI 야전 선도부대로 도약하기 위해 군, 지역 대학, 민간 기업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야전부대 AI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개인과 부대 맞춤형 AI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연구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선박 확인 관리 체계와 과학화 부대 출입 통제 체계, 병진급 결과 관리 체계, 탄약 무기 관리 체계 등 야전 수요 기반의 AI 모델 개발을 협업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지휘자 등 희망장병 1,357명을 대상으로 건양대학교의 AID 30+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 교육 프로젝트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평생 학습 지원입니다. 군사정보 시뮬레이션을 포함하고 다양한 AI 플랫폼을 활용한 실습이 가능해 장병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군 32사단은 AI 교육 과정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전장병 대상 AI 아이디어 공모전과 백룡 AI 혁신 TF 구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군 구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상륙 기동 헬기의 가동률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륙 기동 헬기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목표치인 82%를 초과한 9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22일 진행된 상륙 기동 헬기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 관계기관과 소통회장을 마련한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소통회장에선 이 밖에도 연간 정비 계획과 장비 가동률 극대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방사청은 가동률 초과 달성은 민관군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한편 북극과 중동 전략을 동시에 내놓으며 평화위원회에 러시아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현지에 병력을 파견한 8개 국가에 예고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 중 나토의 마르크 루이터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그린란드와 북극 전반을 포함하는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은 나토에 대한 위협이 아닌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ut this would not be a threat to NATO. This would greatly enhance the security of the entire alliance, the NATO alliance. The United States is treated.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등 8개국에 다음 달부터 10%, 이후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취소한 것입니다. 다만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방어와 관련해 언급한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연설에서 그린란드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놓인 전략 유충지라며 미국이 이를 방어할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그린란드를 방어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덴마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종전과 재건을 논의하는 평화위원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엔 20여 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한민국도 참여 권유를 받은 상황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비살상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로 손꼽히는 무기, 바로 전자전 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자전 무기는 전력과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전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전자전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사일상 무기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하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첨단 무기들을 단번에 마비시키는 전자전 무기입니다. 전투기부터 미사일, 레이더, 드론까지 전장의 모든 것이 전력과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요즘 전자전 무기 체계는 첨단 무기들을 순식간에 고철로 만드는 기살상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단국형 삼축 체계 강화를 위한 신무기로 전자전 무기 체계를 꼽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전자전 무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2012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정전탄이 비행시험까지 마치면서 개발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전탄은 말 그대로 정전을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항공기에 탑재된 정전탄을 목표 지점에 투하하면 탄 내부에서 자탄이 방출됩니다. 이 자탄이 열리면 대량의 탄소 섬유 와이어가 뿌려지는데요. 탄소 섬유가 송전선 같은 전력 설비에 달라붙으면 합선을 일으키면서 전력망이 마비되는 원리입니다. 정전탄 공격을 당한 시설은 복구하는데 주요 시설은 7시간, 일반 시설은 20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의 군 지휘 체계나 통신 등 작전 능력 전반에 장시간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정전탄은 미국이 오랜 시간 실전 운용하며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공습 때는 전력의 70%를 끊어버렸고요.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발전소를 공격해서 해당 지역 전력망을 30일간 무력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정전탄은 점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 섬유를 결합해서 만든 자탄을 내재한 폭탄형과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에 적용된 유도 비행 키트로 구성되는 항공기 투하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GB 키트를 이용해 사거리 증대와 유도 및 타격 정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자전 무기체계 하면 정전탄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전자기 펄스탄. EMP탄입니다. 핵폭발 등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전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진동운동을 통해 대기 중에 퍼지면서 전자기 펄스, EMP가 발생합니다. 이 EMP가 전자회로에 닿으면 엄청난 전압을 일으켜서 전자기기를 파괴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무기인데요. EMP탄이 폭발하면 지상에 있는 항공기, 통신망 등 군사 장비뿐 아니라 땅속 벙커의 전자회로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EMP탄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차세대 전자전 무기로 HPM,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가 있는데요. HPM 무기는 고출력 마이크로파가 안테나나 케이블, 전자장비 틈새를 통해 내부로 유입되면 회로에 과도한 전류와 전압이 발생하면서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완전히 손상시키는 무기입니다. 전자기 펄스를 순간 폭발시키는 EMP탄과 달리 HPM 무기는 마이크로파를 특정 지역에 집중 조사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MP, HPM 무기 모두 적의 전력 운용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전의 핵심 무기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각국에서는 EMP, HPM 무기 연구 진행 상황을 철저히 극비에 붙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윤곽이 드러난 곳은 미국입니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 EMP탄을 사용해 승기를 잡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순항 미사일에 HPM 발생 장치를 탑재한 무기 챔프를 개발해서 2012년 시험 비행에서 전자기기 무력화에 성공하며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중국, 일본 등도 HPM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방산업체가 개발한 허리케인 3000은 최대 3km 거리의 드론 편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일본은 호위함에서 고출력 레이저 무기와 HPM 무기 통합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EMP, HPM 무기를 개발 중인데요. 2018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반경 1km 내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비핵 EMP탄 시험 개발 완료 사실을 공개했고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물론 주요 방산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HPM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방부는 2024년에서 2028년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정전탄, EMP탄 등의 무기를 발전시켜 전자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으로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전자전 무기들 하루빨리 개발이 완료돼서 든든한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이신속 대응사단이 새해 첫 고공 저공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 고공 및 저공 강화 침투 능력 구비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사단 장병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사단은 실 강화에 앞서 모형탑을 활용한 지상훈련과 기체 내 행동 절차, 공중동작 숙달 훈련을 반복하며 강화 준비를 했으며 특히 자대 첫 번째 강화자와 1년 이상 강화하지 않은 장병을 대상으로 강화 가상현실 교육을 병행해 훈련 안전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근무지원전대 소속 이재호 상사가 지난 30년간 헌혈 229회를 실천하고 경남 혈액원에 헌혈증 100장을 기부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다 완치된 큰딸을 계기로 헌혈을 이어온 이 상사는 지난 2021년 5월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부산 나음 소아암센터에 100장, 해군 가족에게 25장을 기부해 총 125장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국립공군박물관이 박물관 항공기 전시장에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공간인 어린이 체험관을 개관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항공과 공군을 주제로 한 체험 중심 교육 공간인 어린이 체험관은 놀이와 학습을 통해 공군의 역할과 항공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체험관 내부는 조종 시뮬레이터와 조종복 착용 체험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해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로 또다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칼바람이 무척 강해서 체감기온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골 영향을 받으면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은 1cm 내외의 강설이 예상되오니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철원은 영하 19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사천은 6도로 한파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서해안과 동해상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에는 한 차례 꼴이 통과하면서 월요일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져 곳에 따라 소낙눈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